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3년 전 사기범이 여전히 같은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대형 증권사를 내세워서 돈을 받고 잠적해 유사 수신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권사 투건인은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금융투자협회 측에 범죄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일일이 확인도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증권사는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여전히 투자를 가장한 사기 형태의 투자 권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그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가 늦가을에 7차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트윈데믹도 우려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4차 접종을 받게 될까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11월은 전 국민이 코로나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4차 접종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후에도 감염이 된 사례가 워낙 많은 터라 사실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차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4차 접종을 권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인 범용 제품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100%, 토스터기의 경우 98%, 보온 용기의 경우 93.5%, 이런 식으로 중국산 비중이 엄청 높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요소수 파동처럼 중국에서 소재 및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활 필수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주요 핵심 부품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대체 국가를 찾아 다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필수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다변화를 관련해서 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가 사전 계약 첫날 37,446대나 팔렸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내외장 디자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력 성능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주행 가는 거리,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524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독일 자동차 전문지도 아이오닉 6의 기술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5,200만 원에서 6,100만 원대까지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가족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 알려진 은닉 규모도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데 원래 알려져 있던 규모인 75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행위는 모두 사실이지만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한국 사드 사태 등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경우에 이를 대응할 대책을 마련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법안 추진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중국 기업들과 충돌하는 방식을 보였다면 바이든 정권은 법제화를 통해 우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폴더블폰 보조금에 삼성만 제외해서 중국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중국 업체 전자제품에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 폴더블폰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삼성의 점유율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현재 2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1위 사업자인 화웨이는
50% 안팎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 초과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평균 146만 원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 지불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1년 기준 개인별 상한 금액은 81만 원부터 584만 원까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초과한 사람은 174만 9,831명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하네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니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니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모익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익남 투자 뉴스 시간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공모주 청약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24일에도 예정된 공모주 청약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8월 24일 수요일에 부동산 청약 있는 것 중에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는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안성시 라포르데 공도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986세대이고 가격은 3억대부터 3억 8천대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편한 세상 옥정 리더스 가든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34평 4세대 공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리브 센트아이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해 있고 86세대 공급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프라일스 소사역 더프라임 무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24세대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오늘의 모익남 투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